오늘 경기 아스날의 가장 큰 포인트는 제주스와 진첸코. 특히나 제주스의 역할을 보면 제주스가 일단 그 지난 시즌에 라카제트가 했던 역할, 아르테타 감독이 제주스에게 원했던 역할이 바로 활동 반경을 넓게 가져가는 역할이었죠. 제주스가 측면으로 일단 많이 빠져주면서 수비를 끌고 나가는 역할을 매우 잘해줍니다. 그래서 아스날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을 때 제주스가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빠져나가면서 달려나가는 제주스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이 자주 나와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아무래도 이 아스날이 볼을 점유하는 상황에서는 수비 라인이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때 제주스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움직임을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주스가 좋은 점은 측면으로도 빠져주고 여기에 대해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플레이도 매우 좋죠.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가 어느 정도의 전방 압박을 유지하면서 아스날이 후방 빌드업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도록 계속 견제를 하고 있는데 후방에서 압박을 받을 때 제주스가 내려와서 볼을 받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아스날이 압박을 풀어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제주스가 확실히 많이 내려와서 경기를 풀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넓은 활동 반경 그리고 내려와주는 플레이가 아스날의 공격 작업과 빌드업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 제주스가 볼을 잡았을 때 수비수가 자연스럽게 끌려 나오거든요. 여기서 제주스가 볼을 받는 순간 이 돌아서는 움직임이 매우 좋아서 수비수를 끌고 나왔을 때 제주스가 돌아서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아스날이 매우 좋은 찬스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이제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내려오기 때문에 끌고 내려왔을 때 수비수의 압박을 이겨내면 여기서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간이 생기면서 순간적으로 아스날이 좋은 찬스를 잡게 되니까 제주스의 내려오는 플레이도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매우 좋은 그런 포인트 중 하나다. 두 번째는 이제 진첸코죠. 이제 오늘 경기 보시면 토미야스의 역할을 베나이트, 티어니의 역할을 진첸코가 하는 거거든요. 베나이트가 살짝 중앙으로 들어오고 진첸코가 올라가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진첸코의 역할 중 하나가 진첸코를 굉장히 중앙으로 좁혀서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상 진첸코가 오늘 플레이한 위치가 측면이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첸코가 중앙으로 오니까 자카가 편안하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 진첸코가 자카의 뒷공간을 커버해주는, 사실상 아스날의 전형 자체가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3백 앞에 2명의 미드필더 그리고 그 앞에 5명의 공격수, 이게 사실은 맨시티의 전형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맨시티도 왼쪽에 있는 칸셀루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앞선에 있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올라가면서 베르나르도 실바와 데브라이너, 이제 오늘 경기에서 보면 맨시티와 아주 유사한 전형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베나이트까지 미드필더 라인으로 올라오면서 2명의 수비수만 남아있을 때도 있고요. 진첸코의 역할 덕분에 자카가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자카가 밑에 있을 때는 진첸코가 직접 올라가서 자카와 진첸코의 자리가 바뀔 때가 있어요. 올라갔을 때는 사실상 진첸코가 공격형 미드필더,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면서 아스날의 공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이 장면을 보시면 자카가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 있을 때 하프 스페이스 자리에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위치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카가 이 중앙에 있는 진첸코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진첸코가 이 자리에서 볼을 받으면 사실상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진첸코의 플레이도 사실상 풀백이지만 풀백을 넘어서 언더래핑을 하는 이 인버티드 풀백, 그리고 인버티드 풀백의 역할을 또 넘어서 사실상 자카와 자리를 바꿨을 때는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하고 있다. 중앙에 있다가 또 전방으로 올라갔다가 여기에 더해서 마르티넬리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측면으로 빠져나가기도 해요. 그만큼 이제 오늘 진첸코의 역할 자체가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스날의 공격의 윤활유가 되어주는 역할이 매우 좋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선제골이 나올 때도 선제골 장면을 보시면 아스날이 완벽하게 이제 약속이 되어 있는 플레이였죠. 앞쪽에 이제 키가 큰 선수들이 달려나가고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아스날의 장신 선수들에게 좀 시선을 빼앗기면서 앞쪽에 시선이 쏠려 있을 때 그때 진첸코가 뒤로 빠져들어가면서 헤더, 그리고 그 장면에서 이제 마르티넬리의 득점까지 나왔습니다. 제주스와 진첸코,
이 두 명의 플레이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전반전에 아스날이 볼을 점유할 때는 매우 좋았습니다. 근데 후반전이 되니까 아스날의 경기 템포 자체가 매우 크게 떨어졌습니다. 후반전이 되니까 크리스탈 팰리스가 완벽하게 경기의 흐름을 잡아가는 경기였어요. 전반전의 볼 점유율이 아스날이 55%, 크리스탈 팰리스가 45%였거든요. 근데 후반전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경기를 주도하면서 거의 점유율이 70%, 아스날이 30%였어요. 점유율만 봐도 후반전에 팰리스가 훨씬 더 경기를 주도하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점유율 자체가 7대3. 사실 두 팀의 전력을 생각해보면 7대3이라는 점유율이 나왔다는 건 아스날에게 그렇게 썩 긍정적인 지표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후반전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경기를 주도했지만 좋은 찬스를 만들어 놓고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서 자하의 결정적인 패스, 그리고 에제의 1대1 찬스에서 램스데일의 선방, 분명히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게 일단 팰리스의 오늘 경기에서 안 좋았던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후반전에는 팰리스가 경기를 어쨌건 주도를 했거든요. 근데 후반전에는 아스날이 수비 라인을 내리니까 여기서 나왔던 문제는 수비적으로 불안했던 부분이 전반전에 잘했던 진첸코 쪽에서 불안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첸코의 장단점이 명확해요. 볼을 잘 다루니까, 그러니까 볼 소유에 도움을 주고 빌드업을 주도해줄 수 있을 만큼의 볼 전개 능력을 갖췄다는 거. 이게 이제 진첸코의 장점이죠. 근데 진첸코의 단점은 발이 느리고 수비적인 스킬이 부족해서 수비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게 진첸코의 단점이죠.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 팰리스가 어떤 전략을 들고 나왔냐면요, 계속해서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가 노렸던 지역이 아스날의 오른쪽 측면이었거든요. 자하가 있는 쪽이죠. 아스날이 3백을 만드니까 사실 자하의 드리블 능력을 활용해서 자하와 베나이트, 이 두 선수가 넓은 공간에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어요. 전반전에는 계속해서 이제 아스날의 오른쪽 측면, 크리스탈 팰리스의 왼쪽 측면으로 계속 붙여줬습니다. 베나이트가 자하를 완벽하게 막아냈죠. 거의 자하를 꽁꽁 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이 됐을 때 팰리스가 약간의 공격 방향에 좀 변화를 줬어요. 왼쪽에 있는 진첸코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진첸코가 확실히 수비에 좀 불안한 점이 있다 보니까 크리스탈 팰리스가 진첸코와 아예우, 이 두 선수가 있는 아스날의 왼쪽 측면으로 계속해서 롱패스를 붙여줘요. 여기서 이제 아예우가 볼을 잡아서 진첸코와 아예우의 1대1 상황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또 진첸코가 수비적으로 불안하니까 아예우의 돌파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좋은 찬스가 아스날의 왼쪽에서 나왔어요. 아스날이 볼을 소유했을 때, 볼을 점유하는 상황에서의 진첸코의 플레이는 매우 좋았지만, 후반전에 이제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진첸코의 안 좋은 점, 수비에서의 약점이 크게 드러난 경기였다. 아쉬웠던 건 램스데일이죠. 램스데일이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발밑을 너무 과신할 때가 많아요. 볼을 소유했을 때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가 램스데일을 압박하잖아요. 전방 압박을 할 때 압박을 하는데 본인이 계속 볼을 끌면서 압박을 뭔가 풀어내려는 장면들을 자기가 보여주려고 하고, 램스데일의 가장 큰 강점은요, 킥 능력이 좋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킥 능력 중에서 어떤 킥이 좋으냐, 땅볼로 깔려가는 패스가 매우 좋은 선수가 램스데일입니다. 땅볼 패스가 좋다 보니까 이것도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해요. 전방 압박을 강하게 들어왔을 때 이 좁은 공간 사이로 램스데일이 패스를 뿌려주려고 해요. 근데 이 좁은 공간으로 가는 패스가 사실은 차단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지를 가르는 패스를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그 장면에서 위험한 장면이 한번 나왔는데, 그런 장면들이 이제 오늘 이 아스날 경기에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다. 지난 시즌 아스날에게 부족했던 게 결국에는 이 스쿼드의 두께였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이제 아스날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이 스쿼드의 두께가 두꺼워졌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그 오늘 경기도
티어니와 토미야스 두 선수가 부상으로 못 나오는 경기였어요. 스미스로우와 비에이라도 부상으로 못 나왔죠. 근데 이제 이 왼쪽에 티어니, 오른쪽에 토미야스가 못 나왔던 게 지난 시즌에 크리스탈 팰리스를 만났을 때, 크리스탈 팰리스가 3대 0으로 아스날이 이겼을 때, 그때 경기에서도 티어니와 토미야스가 못 나왔습니다. 티어니와 토미야스가 없는 좌우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아스날이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패배를 했거든요. 좌우 측면에서의 이 부상, 이게 매우 이제 치명적이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똑같이 티어니와 토미야스가 없는데 왼쪽에는 진첸코, 오른쪽에서는 이제 베나이트가 토미야스 자리로 옮기고, 여기에 이제 살리바가 있으니까 홀딩이 아니라 살리바가 나오면서 베나이트가 오른쪽에 서도 중앙 수비 라인이 안정적인 수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수비 라인에 구멍이 생겼는데 진첸코와 살리바, 이 두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아스날이 티어니와 토미야스의 공백을 크게 느끼지 않고 경기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아스날이 이적 시장에서 가장 큰 목표 중 하나가 스쿼드의 두께를 늘리는 거였는데, 이 두께를 늘릴 때 특히나 수비 라인에서는 살리바가 복귀했고, 그리고 이제 왼쪽 풀백 자리에 진첸코를 영입했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수비 라인의 스쿼드를 이제 두껍게 해놓다 보니까 부상자가 생겨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스쿼드가 되었다. 그게 이제 아스날의 이제 오늘 경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포인트 중 하나죠.